그때 제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대로는 안 되겠고 나가기엔 무섭고,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윤성씨입니다. 저는 2015년 국내 패션, 유통, 외식, 레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8년 4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파티 플래너, 에어비앤비 호스트, 온라인 쇼핑몰 2번 했다가 접고 지금 3번째 하고 있고요. 축제 기획자, 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글쓰기 모임, 약간 커뮤니티 사업으로 수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지금은 취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미술 클래스를 운영하는 선생님이자 또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셀러이자 이렇게 작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한 다음에 지인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래서 너 돈은 좀 버니? 퇴사한 거 후회 안 하니? 이 2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듣는데요.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냥 먹고 살 만큼 버는 것 같고요. 퇴사라는 선택 자체를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퇴사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이것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한 후회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퇴사 고민하시는 분들께 내가 겪었던 일들,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반복하시지 않도록 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영상들을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퇴사 고민에 대한 3가지 유형과 유형별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사의 환경이 나를 퇴사하고 싶게 만드는 경우예요. 업무 환경, 뭐 야근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또 사람,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사람이 날 너무 괴롭혀서. 그리고 3번째는 직무 적성이 나랑 안 맞아서. 이 경우에는 회사 안에서 팀을 바꾸거나 이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죠. 저는 3년 3개월간 일하면서 회사 안에서 팀을 4번 바꿨거든요.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서 7개의 직업을 바꿔보니까 회사 안에서 팀을 바꾸는 게 나와서 그만큼 월급 만들려고 애쓰며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 4번 팀을 바꾸면서 한 번은 제 의사가 아니었고 3번은 다 제 의사였어요. 제가 제일 처음 배정됐던 팀에서는 물론 너무 신입사원이라서 제가 일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거의 뭐 7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의 상사들은, 선배들은 나를 별로 예뻐하지 않고, 그런 사람과 업무 환경적인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팀 이동을 하게 됐고, 이동한 팀에서는 이번엔 직무 적성이 저랑 너무 안 맞았어요. 전 되게 액션형 사람이고 내가 생각한 걸 실천하는 걸 빨리빨리 해봐야 되는데 거기 수적인 집단이라서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보니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그걸 보면서 또 선배들이나 이런 상사분들의 마음도 불편하고 직무 적성과 팀 내 분위기가 저를 힘들게 했었고, 마침 그때 운이 좋게 3번째 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 이제 제 의사는 아니었어요. 그냥 TF가 꾸려지면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뭐 업무 강도도 초반에 엄청 높아가지고 병원도 들락날락하고 직무 적성도 당연히 나랑 안 맞고, 애초에 나의 적성에 맞게 짜여진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착출돼서 간 거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입사하고 2년 정도가 흘렀는데 첫 브랜드에서 계속 있었던 동기들은 그 안에서 성과도 내고 인정도 받는데 나는 3번이나 팀을 옮기고, 그런데도 이렇다 할 성과나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아, 나는 정말 빵점짜리 직장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피스 우울증이 왔죠. 회사 가는 거 너무 싫고 그런 좀 무기력하고 우울한 시간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대로는 안 되겠고 나가기엔 무섭고, 이게 아닌 건 알겠는데 나가서 뭔가를 할 용기나 깡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직무에 맞는 자리에 지원을 했고, 또 감사하게도 그때 마침 TO가 나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이동을 한 부서가 업무 환경 너무 좋고 진짜 문화도 너무 좋고 거기 계신 분들, 사람들도 정말 저한테 잘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적성에 맞게 일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분들이었고, 또 직무 적성도 제가 원해서 지원한 분야니까 완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그 부서에 한 1년 정도 이제 퇴사하기 직전까지 계속 있었는데 너무 일이 재밌어서 회사를 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너무 재밌고 이 안에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3년 3개월간 팀을 4번을 바꾸면서 마지막 4번째 팀에서 정말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환경 때문에, 업무 환경, 사람, 직무 적성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팀 이동이나
이직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정말 안정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은 이 첫 번째랑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환경 때문에 퇴사를 하고 싶은 거지, 직장인이라는 지금 내 포지션 자체에 불만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직장인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나랑 안 맞는다라는 확신이 드신 경우에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두 번째가 소극적인 퇴사 고민이에요. 이게 아닌 건 알겠어. 나는 직장인이랑 진짜 안 맞는 건 알겠는데 자꾸 최악의 시나리오가 재생되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회사만 나가면 길거리에 나 앉을 것 같고, 막 가족이 나를 버릴 것 같고, 몰라, 그냥 내 인생이 다 망할 것 같고. 제가 세 번째로 팀을 이동하고 나서 우울증이 왔을 때 정신 상태가 그랬거든요. 이건 아닌 건 알겠는데 나가서 내가 뭘로 먹고 살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손발이 묶여 있는 것 같고,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때의 가장 좋은 솔루션은 오직 나만을 위한 작은 프로젝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회사 안에서 해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 내에서 해볼 수도 있고, 그냥 친구들끼리 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제3의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생각을 어떻게든 떨쳐보내기 위해서 중학교 때 친한 친구랑 둘이 프리마켓 기획을 했었어요. 조그만 카페 하나 빌려서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카페 빌리는 데 한 2, 30만 원 이렇게 들었겠죠? 그러면 한 셀러분들 20분 정도 모집을 해서 그 참가비로 대관비를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현수막 뽑고 뭐 홍보하고 이런 프리마켓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쨌든 나라는 참 별거 아닌 사람의 생각에 20명의 사람들이 공예품을 이렇게 싸가지고 들고 와주시고, 또 그 차려진 마켓을 구경하기 위해 첫 회는 한 200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200명의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여기서 물건을 사는 걸 보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씩 자존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20명 모집하기 위해서 2달, 3달이 필요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일주일 안에도 20명 모집은 어렵지 않게 되고, 이제 마켓이 잘 기획됐을 경우에 찾아주시는 방문객도 200명에서 500명, 8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경험들을 했죠. 자신감이라는 게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을 실천하고 성취해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거, 여기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인 퇴사 고민 상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안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고민조차가 어려운 상태에 있으신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나만을 위한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글을 쓰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모임을 여시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주체자로서 프로젝트를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일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 나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자신감을 회복하게 한 후에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다시 한번 퇴사 고민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퇴사를 할 거야. 그리고 나가면 내가 더 잘할 것도 알겠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좀 적극적인 퇴사 고민의 유형.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고민은 끝났죠. 고민은 끝나고 계획의 단계인데, 이 퇴사 고민 유형 3개라는 영상을 클릭해 주신 이유는 심심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내가 놓친 건 없을까? 혹시 더 준비해야 될 건 없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셔야 돼요. 뭐야, 아까 앞에 했던 이야기랑 다르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소극적 퇴사 고민 상태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내 생각이 다 마비가 돼서 그때 당시에 쓰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이미 자신감을 좀 회복하고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쓰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꿈에 부풀어가지고 퇴사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제가 그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하다가 퇴사 결심을 했을 때 그 바로 1년 전에 우울증 때문에 난리 부르스를 쳐놓고 막상 그때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때 제 직무가 영업이라서 맨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한눈에 봐서 그런 건지, 그게 저한테 어떤 오만함을 줬던 건지, 나가면 내일에 풀칠은 하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내가 다 핸들링해서 1억, 2억 막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그 자본력과 마케팅과 시스템과 인력과 브랜드를 등에 업고 만들어내는 성과와 그냥 회사 밖에 나와서 내가
깽판에서 하는 거랑 아예 진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회사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게 우리 집 엄마 주방에서 떡볶이 뭐 5분 10분 만에 만드는 거라면 회사 밖에 나오면 부뚜막부터 파야 돼요. 뭐 이제 나무까지 저기 불 쏘시게 하려고 산 가서 나무 뽑아 와야 되고 라이터가 어딨어. 그냥 이렇게 불 비벼가지고 불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의 적극적 퇴사 고민을 계신 분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보세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백업 플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까지 내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뭐 재취업을 해야겠다라든지 뭐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야겠다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한 최소한 보험은 있어야죠. 만약을 대비해서 뭐 3년은 채우고 나가자라든지 자격증을 따놓자라든지 나만의 백업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퇴사할 때 그런 게 아예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모든 게 다 장밋빛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번 달에 마련해야 되는 돈이 뭐 150만 원이야. 어디서 여기서 다 탈탈 털어도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5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영업을 하든지 뭐 일들을 벌려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생활을 한 지 뭐 이미 6개월이 넘었어.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치고 소진됐고 이 방식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설계하기 위해 공부도 해야 되고 누군가한테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충분히 준비도 하시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백업 플랜들도 마련해 두시고 너무 센 리스크 지지 마시고 그래도 안정적인 상태로 나에게 맞는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퇴사 고민하는 유형을 3가지로 정리하고 각각의 솔루션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회사의 상황, 업무 환경이나 사람이나 직무 적성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팀 내 이동이나 이직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직장인이라는 포지션이 나랑 안 맞는다는 건 알겠는데 자꾸 두려움이 앞서서 고민만 하시게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도적인 나만의 작은 프로젝트를 해서 자신감을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퇴사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내가 나가면 더 잘 될 것 같고 실제로 나가기도 할 건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라는 좀 적극적인 퇴사 고민에 있으신 분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1년, 3년, 5년 단위로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백업 플랜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입니다. 제가 준비한 퇴사 고민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퇴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고 또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들을 좀 더 진솔한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